이렇게 물으면 100% 급발진이지. 지금부터 좋아하는 여자한테 했을 때 절대 부담스럽게 들어가지 않는 선을 딱 정해줄게요.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안전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거나 썸녀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에 대한 선을 몰라서 다들 고민을 좀 해요. 이 선을 모르면 나는 괜찮은데 쟤는 안 괜찮아서 망하는 일이 무조건 생기거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했을 때 부담남이 되는 남자의 급발진 탑5 빠방. 첫 번째, 걔는 어떻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게 메리 걔 요즘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대? 메리 걔 소개팅 했다던데 잘 됐대? 이렇게 겹지인한테 좋아하는 여자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돼.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 이 겹지인은 알아서 눈치를 채게 되고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짝녀와 썸녀한테 민수가 너 소개팅한 거 묻던데 너 걔랑 뭐 있어? 민수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 같던데 걔 괜찮으면 잘해봐.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여러분의 썸녀, 여러분들의 짝녀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아 얘는 내 친구한테 내 뒷조사 시키나? 이 쪼그리 냄새 뭐지? 하겠지. 물론 이러는 여러분들이 잘생겼어. 만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 잘생겼는데 자기가 잘생긴 줄은 모르는 그런 쭈구리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평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썸을 타고 있을 때 평범한 상태일 때는 절대 이걸 써먹으면 안 돼요. 특히 짝사랑을 하고 있을 때나 우리가 가진 감정이 저 여자가 가진 감정보다 더 클 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판을 짜야 돼. 겹지인을 통하게 되면 걔 입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요. 알겠지? 이렇게 친구 찬스, 지인 찬스 써서 망해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들키면 100% 급발진이니까 웬만해선 주변 인맥 동원하지 말기다. 두 번째, 염탐으로 생긴 급발진. 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대부분은 뒷조사라는 걸 하게 돼요. 안 하던 인스타 들어가서 기피드, 게스토리 이런 거 보고 카톡 프사 바뀌면 바로 눌러보는 거 다들 해봤잖아. 이렇게 염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심결에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과의식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인스타 몰래 검색해가지고 보다 보면 얘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던가 카페를 좋아한다던가 하는 정보들을 많이 줍게 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몰래 수집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 취향이나 선호도에 관한 주제를 말하지 않는 실수를 많이 해요. 걔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염탐한 거 티날까봐 동물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도 못하게 돼버린단 말이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몰래 본 거 들킬까봐 주시하고 있는 거 들킬까봐 일부러 알고 있는 정보를 제외한 다른 주제에 대한 대화들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져. 그래서 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급발진 해버리는 거. 썸녀나 좋아하는 여자가 어제 술 마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염탐을 하다가 누구랑 마셨는지 알게 됐어. 이때 너 어제 메리랑 술 마셨나 봐? 이러면서 스몰 토크를 시도하는 순간 여자 입장에서는 마치 감시당하는 느낌. 내가 말하지 않은 걸 저 남자가 알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깝깝해져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올린 인스타, 피드라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아는 남자가 저렇게 아는 척 대놓고 들어오면 경우에 따라서 좀 불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과의식과 급발진, 이 중간을 해야 돼요. 걔 인스타를 몰래 보다가 걔를 키운다는 걸 알게 됐다. 걔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얘기할 때 나 동물 좋아해서 친구 집에 강아지 보러 왔어. 너 동물 좋아해? 이렇게 물어요? 완벽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얘가 호응할 수 있는 주제를 스토리 짜듯이 깔아버려야 한단 말이죠. 이러면 여자는 우리를 취향이 비슷한 사람, 코드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기억하기다. 세 번째, 썸 탈 때 선을 넘지 않는 방법. 썸이라는 관계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라서 되게 애매해요. 특히 연애를 잘 모르던 때 급발진으로 썸북 나본 남자분들은 썸 탈 때 어디까지가 간섭할 수 있는 범위인지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는 건지 몰라서 더 혼란스러워. 그래서 여자가 나 내일 약속 있어. 나 내일 친구랑 술 마시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엄청나게 궁금하지만 한번 꾹 누르고 재밌겠네. 잘 놀다가 와. 친구 누구? 이런 식으로 쿨한 척하거나 최대한 돌려서 묻는단 말이죠. 이건 여자도 똑같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딱 정해줄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남자야? 라고 그 사람의 성별을 물으면 급발진이 맞아요. 친구 누구? 라고 물어도 이 질문의 의도가 만나는 사람의 성별을 판별하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좀 쭈구리 같아져. 그렇다고 쫄려서 그냥 잘 놀다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은 안 나올 거니까 상상에 맡길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은 얼마 전에 만났던 동네 언니? 전에 얘기했던 학교 동기? 이거예요. 썸녀가 만나는 사람의 성별이 아니라 썸녀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해야 돼. 그럼 절대 급발진도 안 나고 여자도 알아서 얘기를 할 거거든. 쉽잖아요. 그지?
네 번째, 공감을 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좋아하는 여자, 썸 타는 여자랑 스몰 토크 할 때 주로 비슷하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꺼내는데 이때 남자들이 무심결에 하게 되는 실수가 회사 가기 싫다, 돈 벌기 싫다라는 걸로 공감대를 만들고 거기에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이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잘 보이고 싶은 여자하고 회사 가기 싫다라는 기분을 공유하면 오히려 불안정한 남자, 불안정한 연애 대상이 돼버린다는 걸 모르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 별 생각이 없는 일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싫어하는 일, 짜증나는 일, 마지못해 하는 일은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남녀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이 불안정한 느낌, 불안정한 미래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면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부담스러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무조건 피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만약 출근하기 싫다는 얘기를 여자가 먼저 꺼냈을 때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던데 나도 출근하기 싫은데 회사 막상 가면 시간 금방 가더라? 이런 느낌으로 공감대를 깨주는 게 필요해. 마지막 다섯 번째, 엄마가 차려주니까. 이건 급발진은 아니지만 썸 탈 때 연애 중에 자주 할수록 부담스러운 남자가 되기 딱 쉬워지는 말이에요. 엄마와 나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말들을 할 때. 특히 20대 후반 이상인 메리니들 중에 아직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은 썸녀나 좋아하는 여자랑 스몰 토크 할 때 아침은 엄마가 챙겨줘서 먹게 되더라. 엄마가 빵 사서 그걸로 대충 때웠어. 이런 엄마의 챙김과 보호를 받고 있는 일상 대화는 피할수록 좋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이나 물리적으로 독립이 안 된 어른처럼 보이게 되거든. 여자들의 이상형 중에 꾸준히 등장하는 게 든든한 남자인데 아직까지 엄마한테 챙김을 받는 남자가 든든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건 남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똑같아. 부모님 두 분이서 서로 잘 맞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잘 지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가정이 화목하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플러스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활, 정서적으로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를 찍어. 가정의 화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부모님의 영향력은 우리가 어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가장 높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서적으로 독립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해서 썸녀랑 대화할 때 엄마가 과일 갖다 줘서 그거 먹고 있어. 엄마가 빨래하고 내 옷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들로 이미지를 잘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엄마가 살림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걸 거짓말하면서 굳이 숨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집에 과일 있길래 그거 먹고 있어. 빨래하고 내 옷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엄마가 해줘서 엄마가 사줘서 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황 말고 그 상황만 얘기하면 돼. 결혼 정년기에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 중에는 이런 말들 때문에 그 남자의 관계나 진지하게 만나도 괜찮은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야. 이 시기에 연애를 하고 여자를 만나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이 5가지 포인트로 좋아하는 여자한테 급발진하고 부담스러운 남자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